자, 오늘 할 내용은 오늘 다 못하면 내일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안 되면 이틀.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룹 에디트, 그 다음 언그룹. 이렇게 세 개가 한 짝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하나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방문을 그리고 싶어요. 혹은 창문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문이나 창문을 그려야 되겠죠? 자, 창문을 그려볼 겁니다. 보통 창문은 가로 곱하기 높이가 1200에 1200입니다. 창문 한 짝의 폭은 600mm라고 보시면 돼요. 렉탱글 골뱅이 1200, 1200. 자, 이렇게요. 제일 바깥쪽에 창틀, 그 다음 옵셋 45mm, 여기까지가 창틀입니다. 그 다음 렉탱글, 아니 라인을 그려볼까요? 미드포인트, 중간에서 중간으로 선을 하나 긋고 옵셋 60. 그러면 이렇게 창틀이 그러니까 창문 틀이죠. 문의 틀이 완성이 됐고요. 자, 폭이 60mm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0mm씩 옵셋합니다. 옵셋 30mm.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선 지우고 위로 올라갈 요 코너만 지우시면 창문의 인면이 이와 같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트레치 쓰시면 돼요. 스트레치. 그래서 20mm만 위로 올리면 여기가 80mm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창문입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라인.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폭이 이 정도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창문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 폭이 작은 거는 80, 120, 150 한 이 정도 써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목재창 같은 경우는 한 120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 150 정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틸로 된 거는 한 80mm 정도 돼요. 자, 저는 150mm 쓸 겁니다. 이렇게요.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죠? 자, 옵셋 45mm. 이렇게 해야 창틀이 그려지겠죠. 보세요. 이렇게 창틀이요. 창틀이 그려지고, 그 다음 라인을 중간에다가 그립니다. 미드포인트. 이렇게요. 왜냐하면 창문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죠. 근데 한쪽 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걸쳐져 있단 말이죠. 옵셋 40mm. 다시 라인 미드포인트 옵셋 30mm. 가운데 선 지우고 필렛. 자, 이렇게요. 나머지 트림으로 지우면, 자, 옵셋 60mm. 자, 트림으로 선을 지우면 창까지 만들어졌죠. 바로 여기 미드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선을 하나씩 더 그립니다. 그러면 유리까지 이렇게 끼운 모양이 됩니다. 대략 10분의 1 도면에선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립니다. 그런데 보통 50분의 1 이상, 한 40분의 1 이상 넘어가 버리면 얘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요. 40분의 1이 넘어가면 40분의 1이면 1mm가 40mm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폭이 얼마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선을 그리면 1mm 선밖에 안 돼요.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40분의 1 넘어가 버리면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그려요. 이거보다 더 약식으로 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를 지울까요?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요. 아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요. 약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뭐 얘는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가 원래 모양이고 이렇게 약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렉탱글 2400, 1200 옵셋 45mm. 자, 이 상태에서 렉탱글을 그립니다. 미드 포인트로요. 왜냐면 네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짝이 딱 마주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안에 이 사각형 안에 두 짝, 이 사각형 안에 두 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옵셋 60mm. 아이고, 왜 이렇게 작나요? 네. 옵셋 60mm.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 미드 포인트에서 왼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옵셋 30mm. 한짝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자, 그럼 한 짝 만들어졌죠. 두 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밀어 대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칭으로 복사해주면 네 짝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라인 똑같이 올라갑니다. 옵셋 150. 자, 트림으로 자르고요. 옵셋 45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네, 여기에 두 개를 그립니다. 옵셋 40mm. 자, 트림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30mm 필렛. 자,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밀어 이렇게 대칭으로. 그러면 네 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지금 약식으로 그려놨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린 게 아니고 이 위에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약식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이걸 매번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기호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 만들어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룹입니다. 다른 하나가 블록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그룹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룹. 그 다음에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묶이게 돼버립니다. 카피를 한다든지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동한다든지 어떤가요? 하나로 묶여 있죠. 근데 얘는 특이하게 스트레치가 가능합니다. 스트레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트레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룹을 묶어서 복사하고 이동해보고 스트레치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얘네들을 추가하고 싶어요.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그룹 에디트입니다. 그룹 에디트. 자,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add 오브젝트, remove 오브젝트. 객체를 추가하거나 객체를 빼거나. 자, add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추가해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객체가 추가가 됩니다. 그룹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그룹 에디트 선택하고 remove, 이번에 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즉 그룹에 객체를 추가하거나 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그룹 에디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룹에는요 좀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 키하고 A 키를 동시에 눌렀다 떼면 그룹이 오프가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A 그러면 이렇게 그룹 오프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별개로 존재하는 거죠. 다시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그룹 온이 됩니다. 이렇게 그룹을 잠깐 열어서 수정하고 다시 그룹을 닫고 이럴 때 쓰는 게 단축키가 컨트롤 쉬프트 A 키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A를 동시에 눌렀다 떼면 그룹이 오프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다시 그룹이 온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을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언그룹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룹을 풀어버립니다. 그룹을 풀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언그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그룹 에디트, 컨트롤 쉬프트 A, 그 다음에 언그룹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블록입니다. 블록 명령어는 블록, 인서트, 비에디트 이렇게 세 개입니다. 블록, 인서트, 비에디트. 블록은 그룹처럼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기호로 만드는 것. 하나의 정의된 명령입니다. 인서트는 정의된 것을 불러올 때 쓰는 게 인서트고요. 비에디트는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룹과 블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룹은 도면상에서만 존재합니다. 화면상에서만 존재해요. 그룹은. 그런데 블록은 파일에 존재합니다. 파일 내에 존재해요. 마치 레이어처럼 파일에 존재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단 말이죠. 블록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블록의 이름, 베이스 포인트, 객체 선택, 그리고 OK 누르시면 돼요. 자, 먼저 볼까요? 창문 W 언더바 1200mm짜리 창이란 뜻이죠. 블록은 반드시 이름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름을 지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를 지정할 때 여기 픽 포인트, 여기 있는 이 아이콘으로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우리가 복사할 때 베이스 포인트 찍어주죠? 네, 그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자, 베이스 포인트, 픽 포인트로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좌표가 들어와요. 근데 이 좌표는 안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늘 여기 있는 아이콘 픽 포인트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객체 선택,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렉트 오브젝트 이 아이콘으로 객체를 선택해 줍니다. 이때 기존에 이 객체들을 리테인 그냥 유지시켜 줍니다. 이 상태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컨버트 블록, 얘를 블록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딜리트, 원본을 삭제합니다. 자, 비헤이비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allow exploding, 분해를 허용합니다 라는 것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open in the block editor, 비에디트를 블록 에디터를 오픈합니다. 요거 안 써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K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프리뷰 미리 보기가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OK. 지금 보시면 원본을 삭제한다고 돼 있죠? 여기는 내용 삭제됩니다. 삭제됐죠? 간단해요. 인서트, 여기서 블록이 나와요. 블록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블록 리스트 선택하고 인설션 포인트가 나옵니다. 삽입점이에요. 네, 스크린을 통해서 위치를 입력받는다는 뜻이고 크기를 1대1대1로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로테이션은 0도로 고정시켰습니다. 만약에 얘를 체크하면 인서트 할 때 회전 각도를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오케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위치, 그 다음 회전 각도. 다시 볼까요? 인서트, 회전 각도를 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0도로 그냥 들어옵니다. 만약에 내가 스케일까지 체크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크기가 나오는 거죠. 1.5배. 이렇게요. 1.5배 커진 거 맞습니까? 네, 인서트 명령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인설션 포인트는 주로 화면의 위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크기는 1대1, 회전각도, 그리고 OK. 그러면 간단하게 계속 불러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블록을 정의하고 인서트로 불러와 보시죠. 디에디트는 이렇게 만들어진 블록을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블록은요 스트레치가 안 돼요. 스트레치 안 됩니다. 얘 수정이 안 돼요. 자, 보세요. 분해했습니다. 그룹, 그 다음에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트림, 그룹은 이렇게 트림이 됩니다. 그런데 블록은 트림이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블록을 수정하는 명령어가 비에디트입니다. 자, 블록 에디트 선택하고 OK. 그러면 이렇게 블록 에디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옵셋 60, 트림,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클로즈 블록 에디트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저장할 겁니까? 세이브 더 체인지, 디스커드 더 체인지. 디스커드는 버리다란 뜻이죠. 수정한 걸 버리겠습니까? 수정한 걸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더 체인지. 그러면 이와 같이 해당 블록은 싹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비에디트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블록에는 조금 더 강력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인서트라는 명령을 실행할 때 이렇게 블록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 브라우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찾기요. 이 브라우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일이 이렇게 떠요. 내가 파일을 누르면 해당 파일을 블록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블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도면 자체를 이와 같이 블록으로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인서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인서트 W 1200짜리를 이렇게 인서트 안 맞네요. 인서트 1200짜리 얘 1200짜리가 아니군요. 맞나요? 얘 1400짜리로 들어갔네요. 비에디트 아이고 스트레치 스트레치 200 디스턴스 네. 아 100씩 빼야 되는 거군요. 자, 스트레치 100 스트레치 100 자 그러면 맞아 떨어졌죠. 인서트 자 로테이트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인서트 자, 얘는 1200이 아닐 거예요. 얘는 900이죠. 그러니까 얘는 넘어가고 인서트 네 그러면 창문이 다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블록으로 만들면 되죠. 블록 W 언더바 2400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인서트 W2400 네, 그러면 어떤가요? 창문 금방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창문까지 빨리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 W900이라면 여긴 900이잖아요. 얘는 1200이고 그러면 150씩 줄이면 되겠네요. 자, 분해하고 스트레치 150 디스턴스 네 900 블록 W 900 기준점 클릭하고 객체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나머지 인서트 그리고 W 900짜리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평면도로 불러오신 거예요? 네, 평면도도 블록으로 불러온 겁니다. 못 보셨나요? 네. 인서트 여기 브라우저 버튼 누르시면 돼요. 브라우저 그러면 평면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도면으로 들어옵니다. 인서트가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요. 소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조경 평면이니까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어떤가요? 붙여넣기가 됐나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욕조도 있네요. 컨트롤 C 그럼 여기 욕조가 들어가야 되겠죠. 컨트롤 V 로테이트
이동하기 이 정도 되겠네요. 자, 라인 여기 마저 선을 그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욕조는 끝났죠. 다시 또 볼까요? 세면기가 또 있어야 되겠네요. 네, 세면대 여기 있네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요거 한번 써보죠. 컨트롤 C, 컨트롤 V, 로테이트, 이동하기, 자, 변기도 있어야죠. 변기는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선택하고 컨트롤 C, 선택하고 컨트롤 V. 네, 여기 있네요. 로테이트,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가 니어레스트로 이동하기. 그러면 어때요? 욕실 설계가 끝났죠. 네, 블록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자, W 블록이라는 건 쉽게 영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Save as Selected 란 뜻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우리나라 말로 풀면 선택한 것만 Save, 저장하기란 뜻입니다. 내가 선택한 객체를 저장하기, 그게 W 블록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 중에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는 이 피아노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W 블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스가 나오죠. 블록을 선택하면 여기 나와 있는 블록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만 대체적으로 객체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자, 베이스 포인트 지정해주고, 그 다음 객체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일의 위치가 나옵니다. 여기 점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누르면 내가 저장할 위치를 따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피아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그러면 네, 이렇게 저장이 끝났습니다. 오픈하면 D 드라이브에서 제가 피아노를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선택한 것, 내가 도면상에서 이렇게 도면에서 선택한 객체만 별도로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게 W 블록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입니다. 어트리뷰트는 블록의 속성을 정의하는 명령어가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두 개예요. 어트리뷰트 디파인하고 어트리뷰트 에디트하고. 어트리뷰트는 속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의 속성을 정의하기가 어트리뷰트 디파인이고, 정의된 속성을 수정하는 명령어가 어트리뷰트 에디트라고 합니다. 자, 제가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우리 지난번처럼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라인, 그 다음 옵셋 8mm, 옵셋 25mm, 옵셋 50mm. 자, 트림. 자, 여기다가 텍스트로 글씨를 쓸 겁니다. 미들 센터이고 여기다가는 날짜라고 썼습니다. 다시 여기다는 도명이라고 썼습니다. 여기는
설계라고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여기다가 선을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옵셋 2mm, 옵셋 4mm. 제가 이렇게 중간에 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어트리뷰트를 실행하죠.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왼쪽은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어트리뷰트에서 속성이 나오는데 태그와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태그는 이렇게 화면에 직접 뿌려질 내용이고요. 프롬프트는 실제로 나중에 불러왔을 때 명령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맨 아래부터 설계, 도명, 날짜 순으로 만들어 보죠. 설계자, 여기다 네임이라고 했습니다. 설계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은 미들 레프트가 되겠네요. 글자 크기 2.5mm. 저스티피케이션 글자 높이. 그리고 자, 클릭하니까 이렇게 태그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어트리뷰트 도명이네요. DWG name. 그리고 프롬프트에 도명이라고 했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에 똑같이 미들 레프트로 했고요. 자, 오케이. 자, 다시 어트리뷰트, 이번엔 데이트, 날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스티피케이션이 미들 레프트. 자, 어트리뷰트는 이와 같이 싱글 라인 텍스트입니다. 어트리뷰트는 싱글 라인 텍스트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어트리뷰트 디파인으로 어트리뷰트를 만들고 비로소 얘를 블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블록. 자, 표제란이라고 하죠. 표제란.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 지정해주고 객체 선택해주고 그 다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블록으로 어트리뷰트가 블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트리뷰트는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서트를 하게 되면 비로소 어트리뷰트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요. 자, 위치 지정해주면 어트리뷰트가 뜹니다. 오늘의 날짜, 그 다음에 도명, 그 다음에 설계자,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은 어때요? 날짜, 도명, 설계는 이거는 픽스죠. 고정이죠. 그렇지만 날짜라든지 도명이라든지 설계자 같은 경우는 매번 바뀌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게 바로 어트리뷰트입니다. 인서트. 자, 다른 거 하나 또 불러볼까요? 자, 그럼 여기 프롬프트가 일로 나옵니다. 날짜. 홍길순.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매번 이쪽 어트리뷰트는 매번 다른 내용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제란이라든지 우리가 도면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호들의 어트리뷰트를 집어넣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블록 안에 들어와 있는 어트리뷰트를 수정할 때 쓰는 게 어트리뷰트 에디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트리뷰트 에디트가 블록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수정하는 겁니다. 어트리뷰트 에디트 한 다음 블록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명령어가 맨날 기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쉽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에디터가 뜹니다. 선택하시면 태그와 프롬프트가 있고 밸류가 나오죠. 여기 있는 밸류가 요 밑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 방향, 위치까지 전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스를 이용해서 레이어도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오케이. 자, 어떤가요? 바뀐 거 맞습니까? 아무래도 어트리뷰트 에디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쉽게 그냥 더블 클릭해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수정해 보시죠. 여기까지 했네요. 자, 이번에는 계정 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리비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일반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다시 말하면 일반 설계는 그냥 우리가 설계하는 거고요. 실시 설계란 얘기는 작업용 도면, 그러니까 시공을 하기 위한 도면이 실시 설계입니다. 그런데 일반 설계를 할 때는 얼마든지 도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시 설계할 때는 도면 수정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정상 벽을 쭉 세웠어요. 근데 그날 밤에 클라이언트가 오더니 여기 너무 좁은데 여기 벽 좀 허물어서 좀 늘려봐 이러고 갔어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도면 수정해야죠. 벽 허물어야죠. 근데 말로는 벽을 허물다고 생각하죠. 그럼 공정상 지금 벽을 만들고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벽을 허물어야죠. 그 다음에 치워야죠. 그 다음 재료 다시 사가지고 와야죠. 인부들 다시 불러와야죠. 그리고 벽을 세워야죠. 양생해야죠. 양생하는 동안 2, 3일 동안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시간이 확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그대로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주일간의 손해 비용은 누가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요?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물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실시 설계할 때는 클라이언트가 비용을 묻니다. 그분이 이거 벽 좀 뒤로 밀어주세요 라는 순간 바로 얘기해야 돼요. 이거 벽을 무는 건, 허물고 다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공사 일정은 뒤로 비용도 부과가 되고 공사 일정도 딜레이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공사 일정은 예정된 시간 안에 끝나야 돼요. 이제 그게 참 힘든 거죠. 공사 일정은 본인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일주일 딜레이가 돼 버렸는데 그거는 또 인정을 안 한대요. 비용은 내가 돈 충분히 줬는데 알아서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나와 버리는 게 아주 일반적인 경우죠. 싸워야 되는 거죠. 그 비용만큼 주셔야 됩니다. 또 일주일 딜레이 된 거 다시 또 일주일 앞당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야간 작업해야 되잖아요. 야간 수당 들어가죠. 비용이 더 올라가요. 그거 납득시켜줘야 돼요. 그게 실시 설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정확하게는 일반 설계 때는 수정을 골백 번도 더 해요. 근데 실시 설계 때는 도면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면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도면에다가 기록을 해놔야 돼요. 요날 누가 왜 언제 어떻게 수정을 했다, 이걸 다 기록해놔야 돼요. 그 다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비용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날 누구 때문에 이런 일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시 설계이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더 지출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계정 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도면을
개정했습니다. 수정했습니다가 아니고 개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는 그룹 마크라고도 합니다. 리비전 클라우드를 들어가면 이렇게 그룹 모양의 마크예요. 그래서 아크랭스로 크기를 조절합니다. 아크랭스를 누르면 여기 아크랭스의 크기가 나와요. 자, 지금 500mm로 가죠. 500mm 엔터, 500mm 엔터. 두 번입니다. 하나 미니멈 작은 거, 하나는 맥시멈 큰 거. 자, 그리고 나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가, 오브젝트를 리비전 클라우드로 바꿀 건지, 사각형으로 갈 건지, 폴리고널로 갈 건지, 아니면 프리핸드 자유롭게 할 건지. 자, 프리핸드부터 할 겁니다. 자, 그룹 마크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러고 여기다가 삼각형 표시로 1 이렇게 써붙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도면 표제란에다가 삼각형 1 쓰고 언제 누가 설계를 왜 바꿨다라고 표시해 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시 볼까요?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폴리고널입니다. 폴리고널은 다각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이렇게 다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폴리고널입니다. 다시 볼까요? 렉탱귤러는 사각형으로 모양을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서클을 그렸어요.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클릭하면 이렇게 원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렉탱글, 그 다음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를 누르면 사각형 모양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쭉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에는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타일을 눌러보면 노멀과 캘리그라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노멀이에요. 캘리그라피는 펜글시라는 뜻입니다.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것도 있죠. 캘리그라피는 펜글시입니다. 펜글시. 캘리그라피로 바꾼 다음에 자, 프리핸드로 한번 바꿔서 그려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건 선이 똑같죠, 굵기가? 근데 오른쪽 것은 어때요? 펜에 따라서 펜을 굵게 그리면, 그러니까 펜을 힘껏 누르면 선이 굵어지고 그 다음에 힘을 떼면 가늘어지죠. 펜글씨로 이렇게 그려진 캘리그라피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멀 타입과 캘리그라피 타입. 리비전 클라우드, 그럼 모디파이가 있습니다. 수정하기란 뜻입니다. 내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퍼스트 포인트 시작점 다시 재지정하고 클릭해 준 다음 자, 없어질 부분을 클릭해 주면 어때요? 더 커졌죠? 네, 이렇게 사이즈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